제가 사실 뉴타운을 두 번째로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가 나온 이상 서울시 부채 대책과 관련된 재정 얘기를 좀 먼저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셨어요. 서울시 부채가 너무 많다, 심각하다, 빨리 빚을 갚아야 된다, SH공사가 제일 큰 문제다, 7조 갚겠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 생각이시죠? 네,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 이 주택 문제도 어쨌든 주택 지금 본부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부분도 조금은 혁신을 해서 그런 우리의 어떤 특별한 노력을 뭔가 말씀하신 우려하셨던 그런 일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시장님의 얘기가, 그리고 시장님과 그 주변에서 정책을 만지고 있다는 분들의 사고가, 특히 재정 문제를 바라보는 사고가 1년 전 우리 시의회가 작년 여름에 지적한 서울시 재정 분석 보고서를 아마 오늘의 현실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1년 동안 시의원들이 노력한 변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한 작년에 우리가 지적한 문제의 핵심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서울시 부채가 많아서 위기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주장한 건 세 가지였어요. 첫째, 갑자기 빚을 많이 늘렸다. 부채의 총량을 말한 게 아니라 부채 증가의 속도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둘째, 많이 늘려서 엄한 데다 갖다 썼다. 교육과 복지에 투자해야 할 때 한강 르네상스와 디자인 서울에 갖다 썼다. 셋째, 쓰면서 최소한 통장에 얼마 정도 남겨놓고 써야 할지의 기준도 없이 막 갖다 썼다. 이 세 가지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장 두 분께서 그럼 앞으로 빚 갚겠습니다 함치칩니다. 한 분이 작년 이맘때의 오세훈 시장이고요, 다른 한 분이 지금의 박원순 시장님이십니다. 하나씩 이 문제가 얼마나 잘못된 인식에 기초했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SH공사의 부채 규모, 가장 심각하다고 하신 부채 규모는 얼마인지 아시죠? 서울시 25조 중에 16조가 이제 SH 부채 규모입니다. 혹시 SH공사의 신용 등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거의 500%의 부채. 신용 등급. 네. 신용 등급이 얼마인지 혹시 모르시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보다 서울시보다 훨씬 높은 트리플 A입니다. 국내 대기업도요, 트리플 A는 삼성전자나 SK텔레콤 정도밖에 없어요. SH공사의 신용 등급은 더블 A인 현대자동차보다 포스코보다 더 신용도가 높은, 더 안전한 우량 회사입니다. 그 많다는 SH공사의 부채도 이런 겁니다. 하나는 임대보증금이에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대주택 많이 공급해서 임대보증금 많아져서 부채가 많아졌다? 잘못된 지적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이런 겁니다. 도시개발 필요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곡이 인근 땅이 한 평당 한 2천만 원 해요. 근데 그거를 SH공사가 평당 350만 원에 산 거거든요. 물론 많이 샀어요. 100만 평이나.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많이 나가는 것 같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안전자산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자가 그렇게 많아도, 부채가 그렇게 커도 단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는, 매년 수백억의 이익을 내는 안전한 회사예요. 문제 없는 회사 결코 아닙니다. 끊임없이 개혁해야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도 항상 상임위에 가서 문제를 지적하고 고치고 개선의 약속받고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채 문제가 급해서 빚에 허덕여서 부채 갚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취급받을 회사 결코 아닙니다.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셨죠? SH공사. 한번 가서 실태를 들여다보십시오. 자, 그럼 서울시 부채 25조 중에 16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채도 얘기해 봅시다. 서울시 부채가 많은 건가요? 나머지 이제 구조인데. 시장님, 서울시 재정이 불균형 재정이던가요?
서울시 재정 균형 재정입니다. 건전한 재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서울시 재정 운용의 제1원칙이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정한 중기 재정 계획의 첫 줄, 예산안의 첫 줄처럼 빚 갚는 게 재정 운용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할 시기가 결코 아니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사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말. 우리 시장님이 예산안 직접 발표하셨잖아요. 프리젠테이션 직접 하셨고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재정을 축소하면서 동시에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니 도대체 생각을 해보세요. 재정을 줄이면서 어떻게 복지를 늘리나요? 제가 사실 공부를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공부하는 거리가 먼데 그래도 세계 재정과 관련된 웬만한 이론의 골자는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데요. 저는 재정을 축소하면서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론을 처음 들어봐요. 시장님한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파들의 거짓말 있잖아요. 세계 경제를 이토록 위기에 빠뜨린 우파들의 거짓말. 재정을 축소해서 그만큼 감세를 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면 경제가 살아나서 서민들에게 좋아진다는 이 거짓말도요. 사실은 시카고 학파라는 정말 유명한 이론적 배경을 가진 이론이에요. 재정을 줄이면서 어떻게 복지를 확대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시장님 뭐 이론 얘기 싫어하신다니까.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제 예산서를 꼼꼼히 다 봤어요. 재정은 정말 또 줄여놓으셨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그토록 무지막지하게 깎은 예산에서 더 줄여놓으셨어요. 근데 어떤 복지를 늘리셨는데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시장님이 새롭게 확대하신 복지가 뭐죠? 아니 시의원님 뭐 예. 그렇죠. 재정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가 느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물론 우선 우리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안도가 되네요. 서울시 적자 규모나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특히 이 선거 시기마다 이 예산이 그 재정 규모가 부채가 특히 많이 늘었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경각심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균형 예산을 저는 갖추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고건 시장님 시절에 예산이 그 부채가 한 6조 정도 됐는데 지금 뭐 25조 5천억 정도로 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말씀하셨던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뭐 임대 보전금이라든지 이런 채무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채무 규모는 저는 뭐 시장으로서는 확실히 줄여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이 재정을 말하자면 일부 축소하면서도 저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경제복지를 확대할 수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기존에 이렇게 이 홍보 전시성 예산이라든지 시장님 네. 대단히 죄송한데요. 네. 제가 물어본 거는요. 그래 재정 줄여놓으셨어요. 그 재정 줄여놓으신 것도 다 알겠거든요. 근데 무슨 복지를 확대하셨는데요?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시장님이 새롭게 확대한 복지가 뭔데요?